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이 거대한 세계사를 딱 하나, 바로 세금이라는 렌즈로 전부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대담한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맞아요. 세금은 정말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피할 수 없다는 점, 이게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그 본질이 다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한자로 세금 세자를 한번 뜯어보면요. 이게 벼화자에 가져갈 퇴자가 합쳐진 거예요. 말 그대로 뭐죠? 국가가 백성들이 힘들게 거둔 수확물, 그러니까 곡식을 떼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금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간에 거슬러서 고대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세금을 어떻게든 거두려는 국가와 어떻게든 피하려는 사람들. 이 줄다리기는 사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대 제국들은 저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고대의 양대 산맥이었죠. 그리스랑 이집트. 이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 국가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는 주로 관세처럼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간접세를 선호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강력한 파라오가 모든 걸 통치하던 농업국가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네, 아주 직설적이었죠. 그냥 수확물에 바로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를 택했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안티도시스라는 제도는 이건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가 어떤 부자한테 자, 당신이 공공사업 자금을 내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이 부자는 아니 저기 저 사람이 저보다 돈 더 많아요 라고 다른 사람을 지목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목당한 사람은 어떡하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떠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 고발한 사람이랑 전 재산을 맞바꾸는 겁니다. 물론 기록을 보면 실제로 재산을 바꾼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대담한 발상 아닌가요? 반면에 이집트의 직접세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 무거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바로 세금이 면제되는 신전에 자기 땅이랑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그냥 바쳐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금 낼 사람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국가 재정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엔 고대 중국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를 물렸고요. 특히 진짜 재밌는 건 15살에서 30살 사이에 결혼한 여성한테는 무려 5배나 되는 벌금 같은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인구를 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려고 나이를 속이고 아픈 척하고 심지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결국 국가도 골치가 아프니까 나중에는 아예 소금이나 철 같은 생필품을 나라에서 독점해서 파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니까 이제 전쟁터가 바뀝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죠. 바로 돈, 즉 화폐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국가가 동전을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민간에서 위조 지폐범처럼 위조 동전을 만들어서 그 이익을 훔치려고 한 거죠. 한나라와 위조범들의 대결은 정발이지 쫓고 쫓기는 첩보영화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위조범들이 동전 가장자리를 살짝 깎아내서 금속을 훔쳐가니까 이걸 막으려고 동전에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위조를 하니까 이번엔 그 테두리를 아예 다른 색깔의 금속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손대도 티가 확 나게 만들었죠. 하지만 진짜 최후의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물량 공세였어요. 무려 280억 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동전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확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러면 위조를 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세금 제도가 실패하면 그냥 경제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판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점, 그 거대한 혁명들을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그 중심엔 항상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1642년 영국의 청교도 혁명, 왜 일어났죠? 찰스 1세가 의회 동의도 없이 마구 세금을 걷었기 때문이죠.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의 그 유명한 구호, 뭐였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바로 세금 이야기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요. 그동안 세금 한 푼 안 내던 귀족들한테 루이 16세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마자 빵 하고 터져버렸죠.
이 오래된 세금 전쟁?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20세기로 넘어와도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 문화와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세금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0%. 이게 대체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전설적인 밴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1960년대 영국에서 비틀즈가 내야 했던 소득세 최고 세율입니다.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세금 부담이 결국 그 위대한 비틀즈를 해체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세금이 높았던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거대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냉전이죠. 당시 자본주의 진영은 소련과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이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다. 이걸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세금을 걷어서 아주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일종의 체제 방어 수단이었던 셈이죠.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딱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죠? 부자들에게 물리던 최고 세율이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집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시점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 불평등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말괄량의 삐삐 아시죠? 그 동화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1976년에 한 편의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내 수입의 10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였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 글 하나가 스웨덴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40년 동안이나 굳건했던 집권당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이 뭔지 정리해보고 이 영원할 것 같은 싸움이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 세금을 걷는 힘과 세금을 피하려는 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국가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걷어야 하는 힘과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저항하는 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인류의 역사가 쓰여져 온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는 부의 국경이 사라졌잖아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디지털 화폐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세금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싸움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 미래의 국가들을 어떻게 규정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는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